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시어머니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 때 남편 민주는 소파에 앉아 씩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네가 잘못했는데? 그의 차가운 웃음이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웃음은 절망의 울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편의점 알바에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여자와 감옥에서 눈물 흘리게 될 남자의 이야기. 운명의 장난일까요? 정의의 승리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뺨을 맞던 순간의 진실. 쓸모없는 년이 집안을 망치고 있어. 박 여사가 손바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찰싹? 서연의 왼쪽 뺨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이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뺨이 화끈거리며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입 닥쳐.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임원들 앞에서 네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박 여사가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건축 전문 용어로 우리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고? 누가 너보고 끼어들라고 했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건물 구조가 정말 위험해 보여서. 위험하다고? 네가 뭘 안다고. 박 여사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지켜보던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팔짱을 끼고 서서 아내가 맞는 모습을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남편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여자가가 분수를 모르고 나댔네요, 어머니. 민준이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 일에 절대 끼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7년 동안 건축가의 꿈을 포기하고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여사가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건축계에서 망신당했잖아. 네가 설계한 그 상가 건물 때문에 사고 났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어.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물은 안전해요. 거짓말하지 마. 박 여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미 건축업계에 다 퍼진 얘기야. 너는 이제 건축가로서 끝났어. 박 여사가 서연을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제 우리 민준이도 너 때문에 피해보기 전에 정리해야겠다. 박 여사가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이혼 준비해. 민준이 서재로 가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연 앞에 이혼 서류를 던져놓았습니다. 위자료는 없어. 결혼할 때 네가 가져온 전세금도 이미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거든.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떨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끝난 지는 이미 오래됐어. 이제야 정리하는 거지. 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자 박 여사가 웃었습니다. 해봐. 우리 변호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게 될 거야. 박 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년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날 밤 서연은 짐을 싸며 민준의 서재를 지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화건설 비자금 조성계획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주위를 살펴본 후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준 로비자금 내역과 안전검사 조작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개인 계좌 번호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서류도 함께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50만 원을 들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건축 전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강태우 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돈이나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서연이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건축가구나 싶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이 서연의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건축가인데 왜 여기서 일하려고 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입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움직임과 상권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건축가의 눈으로 공간 활용의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최신 건축 트렌드를 공부했습니다. 성화건설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준과 박 여사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순순히 사라져서 다행이야. 민준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알겠어. 걱정할 것 없어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재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하자. 시청하고 구청 사람들한테 줄 돈 준비해야 해. 서연은 편의점 진열대를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잘못 봤는지 깨닫게 해주겠다고. 챕터 2 표절과 배신의 발견. 한 달 후 편의점에 이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자 이진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진호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서연이 바코드를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너는 어쩐 일로? 이진호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너 성화건설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서연이 손을 멈추며 이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성화건설이 너 작품을 표절해서 대형 공모전에 냈어. 이진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3년 전에 설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꼈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실패한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개선했다고 홍보하고 있어. 이진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성화건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저 한서연입니다. 제 작품을 무단으로. 아, 이미 죽은 건축가 얘기구나. 박 여사가 크게 웃었습니다. 제 설계를 도용하셨잖아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해보라고. 박 여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진호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다음 날 서연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서연의 얘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성화건설은 자본력도 막강하고 정치적 로비 능력도 뛰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소송은 포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이 법무법인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시각 성화건설에서는
민준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준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 전처가 질투로 헛소리하고 있어요. 재능도 없는 여자가 우리 성공을 시기하는 거죠. 민준이 비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들도 SNS나 건축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적극적으로 반박해 주세요. 마케팅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촬영해둔 성화건설 비리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안전검사 보고서와 실제 자재 내역서를 비교했습니다. 심각한 차이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개인 계좌 내역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서연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화건설의 안전기준 위반 의혹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김 과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박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성화건설 관련해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이 골프 접대받은 것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제보자 추적해서 알려드릴게요. 박 여사가 즉시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움직이고 있어. 24시간 감시해.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편의점 사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죄송한데 그만 두셔야겠어요.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서연이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월세를 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서연은 복수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었습니다. 민준의 SNS를 분석하고 인맥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때 찜질방 입구로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우나를 이용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동료들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야, 내 전처 봐봐. 완전히 망했네. 민준이 서연의 초라한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살고 있어. 동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역시 형님 안목이 대단해요. 민준이 사진을 SNS에 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전처가 완전히 망했네요. 자업자득이죠. 서연이 그 글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의 SNS 활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맥관계와 일정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찜질방 구석에서 노트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를 완전히 파멸시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챕터 사만강 다리에서의 운명적 만남. 2주 후 새벽 4시 서연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니 운동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우였습니다. 저기 위험해 보여서 말을 걸었는데 강태우가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서연이 강태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조깅하다가 지나가는 길인데 혹시 커피라도 드실래요?
강태우가 근처 편의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추워 보이세요. 서연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혹시 건축가세요? 서연이 놀라며 강태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3년 전에 친환경 주거단지 설계하신 분 맞죠? 강태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강태우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축 전문지에서 본 그 강태우였습니다. 정말 강태우 회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한서연 건축가님이 이런 곳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강태우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혼과 성화건설의 표절, 그리고 지금까지의 고통을 모두 말했습니다. 강태우가 점점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강태우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성화건설이 그런 회사였다니.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성화건설 비리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강태우가 자료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정의의 문제죠. 강태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태우그룹의 독립적인 건축 스튜디오를 만들어 드릴게요. 강태우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성화건설과 맞서 봅시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비리 증거도 있어요. 서연이 민준의 횡령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민준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어요. 강태우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복수보다는 정의로운 방법을 택해봅시다. 그때 멀리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 여사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두 사람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즉시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강태우와 만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사진 보내. 박 여사가 사진을 확인하고 국회의원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의원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박 여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우 그놈을 좀 건드려 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무조사부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의원이 박 여사에게 받은 정치자금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강태우는 예상치 못한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각종 인허가 재검토 공문도 함께 날아왔습니다. 강태우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 태우그룹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와의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태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서연 씨를 도울 겁니다. 서연이 강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피해를 받고 계시잖아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서연 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강태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시각 박 여사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그년을 좀 건드려줘.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태우와 관계를 끊게 만들어 민준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늦었어.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를 완전히 없애야 해. 민준이 내심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제 개인적인 것도 알고 있을까요? 뭘 알겠어. 그 바보가.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서연은 찜질방에서 강태우의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좋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를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챕터 4 언론과의 연대. 같은 날 밤 서연은 찜질방 휴게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을 검색했습니다. 건설업계 비리를 다룬 기사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경제 전문지 시사경제의 홍미래 기자 이름이 자주 보였습니다. 서연이 홍미래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성화건설 비리 제보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홍미래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서연 씨죠? 어떤 제보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홍미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성화건설의 안전기준 조작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요즘 성화건설 관련해서 이상한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홍미래가 회의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 거죠? 서연과 홍미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홍미래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홍미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홍미래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화건설 내부 고발자가 필요해요. 추가 증거도 확보해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제가 독립적으로 취재해 볼게요. 홍미래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성화건설 내부 사람들을 접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시각 강태우는 세무조사에 대응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법무팀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박 여사와 성화건설 과거 행적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우가 비밀리에 리버스 아키텍처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태우그룹 본사 건물 한 층을 스튜디오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신 설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홍미래의 예비 취재가 시작되자 성화건설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김 대리가 이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회사 일이 언론에 나올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기자가 직원들한테 전화하고 있다던데요. 이 과장이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김 대리, 우리도 양심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아? 김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은 익명으로 홍미래에게 내부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강태우가 마련해준 리버스 아키텍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도시재생 계획안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화건설이 입찰할 예정인 재개발 사업에 맞설 계획이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해 봅시다. 강태우가 서연을 격려했습니다. 서연 씨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민준의 개인 비리를 폭로할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릴 때부터 제 작품을 봐오신 거예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서연 씨 작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강태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재능을 다시 세상에 알리는 게 제 꿈이기도 해요. 서연이 강태우의 진심을 느끼며 감동했습니다. 복수심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서연과의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서연이와 합의해봐.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왜? 혹시 서연이가 뭘 알고 있어? 박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걱정할 거 없잖아. 리버스 아키텍처에서 서연의 첫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한 혁신적인 도시재생 계획이었습니다. 성화건설의 기존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대안이었습니다. 서연이 설계도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강태우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 씨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홍미래 기자의 연속 보도 예고가 나가자 성화건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민준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어떻게 하죠, 어머니? 박 여사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연을 과소평가했던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5 성공과 복수의 달콤함. 6개월 후 국제 건축 공모전 시상식장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습니다. 서연이 무대 위에서 대상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리버스 아키텍처의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강태우가 박수를 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연이 무대에서 강태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강태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서연에게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건축업계 유명 인사들이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연 씨와 꼭 협업하고 싶어요. 리버스 아키텍처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각 성화건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형 재개발 사업 입찰에서 서연의 계획안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박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쫓아낸 며느리에게 당하다니.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홍미래 기자의 특종 기사가 터졌습니다. 성화건설 수백억 비리 은닉, 안전검사 조작 정황까지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오자 순식간에 조회수가 치솟았습니다. 검찰이 성화건설 본사에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말 안 하겠습니다. 박 여사가 수사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이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홍미래에게 민준의 개인 비리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도해 주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민준 씨 개인 횡령 증거네요. 홍미래가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처음부터요. 서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끝장내려고 했거든요. 다음 날 민준의 개인 비리까지 폭로되었습니다. 성화건설 후계자, 회사 자금 수십억 횡령 의혹 민준이 회사 내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민준을 불러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어.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민준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뭘 알고 있었던 거야? 박 여사가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뭔 짓을 했어?
서연의 성공 기념 파티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과거 서연을 무시했던 건축계 동료들이 줄지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 씨, 정말 축하해요. 예전에 제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서연이 그들의 아첨어린 태도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태우가 서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서연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우그룹과 리버스 아키텍처의 합작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서연의 설계 철학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전국 대학교 건축과에서 서연의 작품을 교육 사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개인 재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다고. 민준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서연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박 여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그년을 반드시. 하지만 성화건설의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의 권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만든 디딤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태우와 함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뉴스에서 민준의 몰락 소식을 봤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연이 강태우에게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함께 해봅시다. 강태우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편의점 알바부터 찜질방 생활까지의 고난이 모두 의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진정한 내적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6 예상치 못한 시련. 3년 후 서연은 리버스 아키텍처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친환경 건축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였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우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연 이사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회의 중에 쓰러지셨대요. 서연이 펜을 떨어뜨리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서연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술? 위험하지 않나요? 악성 종양이라서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의사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태우그룹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과 이사진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건강 상태가 이러시면 경영권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부 투자자들의 인수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강태우의 수술과 회사 경영을 동시에 떠맡아야 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가석방으로 출소한 박 여사가 측근들과 은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어.
박 여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우가 쓰러진 지금이 서연이를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측근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해외에 숨겨둔 자금을 써서 투자회사를 만들어. 박 여사가 지시했습니다. 태우그룹 인수전에 끼어들 거야. 리버스 아키텍처에서는 서연의 부재로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경쟁사 퍼스트 아키텍츠에서 서연의 핵심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려 했습니다. 지금 옮기시면 연봉 2배로 보장해 드립니다. 스카우트 담당자가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때 3년형을 받고 복역했던 민준도 출소했습니다. 감옥에서 더욱 비뚤어진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연에 대한 원한이 복수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준이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서연이를 완전히 끝장내야 해요. 민준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박 여사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익명의 투자자로 위장해서 태우그룹 인수전에 참여해. 박 여사는 과거에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성화건설이 시공했던 서연의 초기 프로젝트 중 하나에 결함을 심어뒀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함이 드러나도록 계획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설계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론이 집중 보도했습니다. 리버스 아키텍처 설계 건물에서 안전사고 발생 뉴스 헤드라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서연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박 여사가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 언론을 조작했습니다. 서연의 안전사고를 부풀려 보도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한서연의 건축가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조성했습니다. 민주는 가명으로 설립한 투자회사를 통해 태우그룹 인수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을 방해하고 서연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연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심각한 번아웃 증세를 보였습니다. 강태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과거 찜질방에서 절망했던 시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서연이 병원 복도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챕터 7 진실의 반격. 2주 후 서연은 안전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무너진 천장 잔해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공 기록을 요청해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상해. 제가 설계한 것과 다르게 시공되었네요. 현장 관리 사무소에서 자재 납품 영수증을 찾아봤습니다. 설계 사양과 실제 사용된 자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꾼 거죠? 서연이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현장 소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추가 조사를 하던 중 시공사와 성화건설의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시공사 사장이 최근 박 여사의 측근들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흔적까지 찾았습니다. 서연이 즉시 홍미래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님, 중요한 제보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홍미래가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조작된 거예요. 서연이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배후에 있어요. 홍미래가 자료를 검토하며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시공사 사장이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제 프로젝트를 망쳤어요. 홍미래가 즉시 단독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한서연 안전사고,
박 여사 일당의 조작극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 강태우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서연이 병실로 달려가 강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 제가 없는 동안 고생 많았죠? 강태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해결됐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없어도 제가 잘 이끌어갔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강태우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하고 싶어요. 서연의 결백이 증명되자 오히려 신뢰와 지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직을 고려했던 직원들이 모두 회사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쟁사에서 서연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인재들의 지원이 쇄도했습니다. 한편 태우그룹 인수전에서 민준의 정체가 폭로되었습니다. 홍미래가 민준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과정을 추적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전직 성화건설 후계자가 가명으로 태우그룹 인수 시도, 검찰이 민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가석방 조건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민준이 수사관에게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도 가석방 중 또다시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녀 형기와 함께 추가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까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났군. 박 여사가 수갑을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보다는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비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안전사고 조작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자 서연의 명예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건축계의 정직성과 윤리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강태우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두 회사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태우그룹과 리버스 아키텍처는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연이 강태우에게 말했습니다. 네,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서연은 과거의 복수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의 재수감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어요. 서연이 강태우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5년 후 서연은 UN 해비타트 본부에서 연설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전 세계 도시 계획 전문가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린시티 프로젝트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연 이사님. UN 관계자가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셨네요. 강태우가 서연을 맞으러 왔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강태우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총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민준이 독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20년형을 받아 더 이상 면회객도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자신의 탐욕이 가져온 결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구나. 성화건설이 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도시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한편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부패 기업의 교훈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서연과 강태우는 리버스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젊은 건축가들을 후원하고 육성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서연이 재단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건축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서연을 무시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의 철학과 작품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홍미래 기자가 서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다시 일어선 건축가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서연은 자서전 수익금 전액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어느 날 강태우가 서연에게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강태우가 무릎을 꿇으며 프러포즈했습니다. 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이 작은 채플에서 열렸습니다. 리버스 아키텍처 직원들과 진심으로 서연을 응원해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편의점 사장 김 씨와 홍미래 기자도 축복을 보내러 왔습니다. 서연 씨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김 씨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편의점에서 일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신혼여행지에서 서연과 강태호는 새로운 국제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꿈이 하나로 합쳐져 더 큰 비전을 그려나갔습니다. 이제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났네요. 서연이 강태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서연은 가끔 교도소에 있는 민중과 박 여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원한이나 분노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태우그룹과 리버스 아키텍처는 매년 윤리 건축상을 제정했습니다. 정직하고 혁신적인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상이었습니다. 건축계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삶은 복수의 완성을 넘어 자아실현의 완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군요. 서연이 강태우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현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연과 강태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분노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머리채를 잡히며 굴욕을 당하던 그 순간 남편의 차가운 웃음을 보며 절망했던 여자가 결국 세계가 인정하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감옥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승리는 복수를 완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진정으로 이긴 것은 과거의 상처를 용서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밀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하지만 서연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더 높은 곳에서 과거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서연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